어쩌면 기본적인 영양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방백숙TV의 김영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영양제를 복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보건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에서 국민들의 식생활 지침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하여서 우리 국민의 균형 잡힌 식생활과 그를 통해서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해 주셔서요. 그래서 그 내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모아서 한번 자료로 정리되어 있는 것을 제가 가지고 와서 같이 어떻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좋은 식습관을 유지해야 하는지 한번 같이 예시 식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3세부터 5세까지 어떤 건강 식단을 있는지 제가 캡처하실 수 있도록 화면을 한번 넓게 보면서 같이 쭉 볼게요. 그래서 이쪽부터 보게 되면 아침, 점심, 저녁. 그래서 왼쪽에 되어 있고, 기본적인 식사와 그 다음에 반찬들이 이 정도 필요하다. 그리고 간식까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3세부터 5세까지 이 정도는 먹어줘야 한다. 6세부터는 남성과 여성을 나눠서 이 보고서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나눠서 건강 식단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밥과 국을 기본으로 해서 반찬을 3개에서 4개 정도는 먹어줘야 한다. 그리고 하루에 1번이나 2번은 안 되고 하루에 3번 정도 먹어줘야 하고, 그 다음에 건강한 간식까지 추가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페이지에서는 6세에서 11세 남자아이, 이 다음 페이지에서는 조금 양이 적어진 게 이 화면상으로도 표현이 되죠. 그래서 6세부터 11세 여아 기준으로 그래서 역시 표현을 해주고 있고, 12세부터 18세 남자아이들, 청소년 아이들은 역시 양도 늘어나면서 종류들도 다양하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비롯해서 그 외에 나머지 필수 간식들, 과일 종류의 간식들도 필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은 12세부터 18세까지 여아의 건강식단입니다. 보게 되면 역시 종류도 굉장히 많고 간식도 종류가 4종류나 되죠. 역시 간식도 같이 필요하다. 그 다음은 우리 성인분들 19세부터 64세까지 여성, 그리고 19세부터 64세까지 남성에 대한 식단입니다. 이거 캡처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화면만 보면서 같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65세 이상부터 74세 이하까지의 식단입니다. 조금 부드러운 야채들이 좀 추가가 되지만 기본적인 식단은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밥과 국을 기본으로 해서 반찬을 3종류에서 4종류 정도는 필요하다. 그리고 간식도 이렇게 4종류, 과일과 우유 같은 간식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성 식단도 이렇게 비슷하게 되고 있는데 양만 조금 적어지는 것을 역시 사진으로 잘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 65세 이상 이제 완전한 고령자 분들은 양이 줄어들긴 하지만 골고루 드시는 거는 변함이 없죠. 골고루 드셔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역시 밥과 국을 기본으로 해서 반찬 3종류에서 4종류 그 이상도 당연히 좋겠죠. 기본적인 그런 식단에 간식까지 필요하다라고 역시 설명하고 있고, 여성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건강 식단을 봤는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식단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크게 나눠서 이 보고서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어렸을 때는 몸에 좋지 않은 것을 많이 먹는 것이 문제가 되고, 그 이상부터는 필수적인 것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보게 되면 어렸을 때는 당 섭취가 너무 많다.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을 너무 많이 먹는다. 그리고 좀 이제 성인이 되면서 알코올을 많이 먹는다가 되면서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서 나트륨 섭취가 과다한 것, 그리고 이제 칼슘 부족, 이제 부족이 계속 나오게 되죠. 그다음 비타민 D 부족, 단백질 섭취 부족. 이렇게 점점 부족한 것이 우리 국민들의 식단에 문제가 있다, 교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큰 영양소, 대부분의 영양소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역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더 크게 계통을 나눠서 성장기, 성인기, 노년기 크게 또 나눠서 영양 문제를 같이 짚어주고 있어요. 역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어렸을 때는 불필요한 것을 많이 먹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당,
나트륨 너무 짜게 먹는 것, 그리고 편의점에서 인스턴트 식품을 너무 많이 먹고 하루에 3끼 그리고 추가적으로 간식까지 먹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침을 결식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라고 할 수가 있고, 성인이 되게 되면 남성분들은 알코올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부분, 여성분들은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부분을 교정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고, 밖에서 우리 집밥을 먹어줘야 기본적인 영양, 다양한 식단을 먹을 수가 있는데 바쁜 성인들이 외식을 많이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교정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기가 되면 나트륨 섭취 과다는 계속 유지가 되면서 이제 필수적인 영양소가 부족하죠. 그래서 칼슘, 단백질, 그리고 역시 여성분들도 칼슘과 단백질이 큰 게 가장 큰 원인이고, 그리고 소득 수준이 낮을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거의 대부분의 영양소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문제점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네, 이 보고서의 결론을 짚어보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 국민들의 영양 상태가 매우 불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국민분들의 70%가 칼슘이 권장 섭취량보다 부족한 게 아니라 권장 섭취량의 4분의 3보다도 더 부족하다고 하니까 뭐 반 이하이신 분도 적지 않게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칼슘뿐만 아니라 비타민 C, 비타민 A, 그다음 비타민 B, 종합 비타민에 많이 들어있는 이제 B군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비타민 D가 생각보다 많이 부족해요. 권장 섭취량에 부족한 게 아니라 그것의 75%보다도 더 적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비타민 D 같은 경우에 93%니까 거의 대부분의 우리 국민분들이 비타민 D 만드는 것도 부족하다. 그리고 뭐 영양제 같은 걸로 섭취하는 것 자체도 매우 부족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임산부분들 철분 필요하다. 임신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뭐 출혈이라든지 내 몸에 있는 피가 아이한테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가 부족하면서 따라오는 철분 부족이 항상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보다 많은 임산부 분들이 역시 철분도 부족하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많은 영양소가 부족하다, 필수 영양소가 부족하다라고 문제점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부분이 이 권장 섭취량보다 부족한 영양소를 먹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사실 현실은 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권장 섭취량을 우리가 그것보다 많이 먹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신데, 권장 섭취량은 영양소 필요량을 충족할 때를 이야기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커트라인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사람들마다 체질이 다르고, 그 다음에 피로하거나 뭐 몸으로 일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우리 과로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럴 때 우리 몸에서 영양소가 더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하는 것은 권장 섭취량이 아니라 충분 섭취량입니다. 영구 집단, 우리 인구 집단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먹어줘야 하는 충분 섭취량이 우리한테 진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수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충분 섭취량이 여기에 있는데 권장 섭취량은 그거보다 당연히 적게 수치가 되어 있죠.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권장 섭취량보다도 4분의 3보다 더 적은 영양소 대부분의 이쪽에 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분들의 필수 영양소가 생각보다 부족하다, 식습관에 문제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먹는 것과 우리 예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드시는 그 음식의 종류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보면 70년대와 현대를 보게 되면 사과 하나에 비타민 A가 무려 41%가 적다. 그리고 피망 같은 경우에 비타민 C가 30%,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필수 영양소가 마이너스 50%, 심지어 마이너스 80%인 경우도 있더라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철분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 있는데 50년 전과 그다음에 현재,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70년 전이죠. 네, 과거에 비해서 철분을 똑같은 양을 섭취하기 위해서 사과를 1개에서 26개를 먹어야 되더라. 그다음에 시금치는 한 단이 아니라 19단 정도를 먹어야 되더라. 우리가 섭취할 수 있을 양이 아닌 거죠. 우리 식단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고, 또 비타민 B군, 그다음 비타민 원 비롯해서 비타민 B 군 전체를 보게 되면 양파, 양배추, 아스파라거스를 예로 측정을 해봤는데 대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더 훨씬 영양소가 부족하더라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의 연구에서도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유엔에서 우리 발표한 자료들만 봐도 우리의 농산물 재배 방법이 이제 과거와 좀 차이가 난다. 그리고 수확하는 과정, 그 다음에 가공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재배하는 그 시점에 농약과 화학 비료를 많이 쓰고, 그리고 우리 환경 오염이
심각하죠. 그래서 공기, 그다음 수질, 그다음에 땅 속에 숨어있는 물 속에 숨어있는 미세 플라스틱까지 우리 환경오염 문제도 우리의 식습관을, 우리의 식단을 많이 해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한 50% 정도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그래서 음식 피라미드라고 해서 우리의 건강한 식단을 이렇게 간단한 그림으로 표현을 해줬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위쪽에 있는 음식은 되도록 적게 먹어라. 그 다음에 밑에 쪽에 있는 음식은 가능하면 많이 먹어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 기준이라서 우리나라에는 조금 맞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이 정도로 버터와 육류를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육류와 버터를 많이 드셔라 라고 우리 환자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는 포인트가 우리 영양소 기준이니까 그것은 차치하고 계속 설명을 같이 해보면, 알코올 적당히 먹어라 역시 유의미한 이야기고, 건강에 좋은 지방, 네, 올리브 오일, 카놀라 오일, 옥수수 오일을 등등을 비롯해서 네, 식물성 기름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여기서 제가 체크하고 싶은 것은 네, 종합 비타민을 매일 먹어라. 그리고 종합 비타민에 있는 비타민 D만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여분의 비타민 D를 또 먹어라 라고 설명하고 있고, 또 역시 비타민 D 여기서 같이 설명하고 있고, 칼슘 제제도 필요하다. 우리 대학교 연구를 통해서 보게 되더라도 비타민 D, 그 다음 종합 비타민, 그 다음에 칼슘 제제, 이렇게 세 가지 종류는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환자분들이 아프신 경우도 있고 아니면 건강하신 경우도 있어요. 건강상 큰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내가 어떤 생활을 잘못해서 피곤해서 과로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기본적인 영양이 부족해서 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강한 당신도 지금의 건강 점수가 100점이 아니고 더 총점이 높을 수도 있어요. 120점짜리 몸을 타고났는데 우리의 영양이 부족해서, 식단이 불량해서 내가 타고난 그 건강을 100%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 이 보고서를 통해서 네, 우리의 영양 상태를 다시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번 영상의 마지막 정리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다양한 주제, 희망사항, 그리고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영해서 이 다음 영상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